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캐슬 커트를 하고 싶다고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캐슬 커트에 너무 적합한 모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가이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어 포인트 양쪽을 연결하는 가로에 로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먼저 나누고 오른쪽도 가로로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턱선 정도에서 전체 길이 설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브로킹이 나눠졌고요. 네이프 정중간에서부터 처음 우리가 자르고자 했던 길이로 베이스 라인을 잘라가게 됩니다. 어깨 위로 올라오는 짧은 단발이기 때문에 고개를 따로 숙이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각도 그대로 원랭스를 잘라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로 걷어두었던 중간 부분의 머리도 아래로 내려서 네이프에 잘려진 가이드에 맞춰서 전체 길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로 깨끗하게 빗질을 하고요. 네이프에 잘려진 부분에 연결을 하고 있죠. 자, 이때는 뒤쪽에 와서는 우리 귀 부분에 머리가 걸려서 귀 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자르게 되면은 자칫하면 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귀 부분은 항상 가위로 살짝 눌러준 다음에 길이를 확보하고 커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왼쪽이 끝이 났고요.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운데 부분의 머리를 아래로 내려서 왼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네이프에 잘려진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빗질을 통해서 깔끔하게 분리된 게 보이고 있죠. 자, 아래로 내려진 모발을 네이프 가이드를 확인하고 길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와서는 그냥 자르게 되면은 귀 옆부분에 사이드 부분이 자칫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귀 위를 살짝 눌러주고 잘라주게 되면은 귀 부분에 파먹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길이 설정이 끝이 나고 탑으로 올라와서 뒷부분 백쪽은 방사선 빗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려서 빗질을 하고 조금 전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뒷부분의 머리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콤컷으로 빗을 사용해서 모발을 빗어내린 후 커트를 하게 되면은 텐션이 많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겉부분이 달려 올라가서 층이 생기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빗을 사용해서 콤컷을 하게 되면은 텐션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쉽고 빠르게 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겉부분의 머리도 뒤쪽에 와서는 귀 부분을 살짝 눌러서 귀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텐션을 많이 가지 않고 잘라야겠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빗으로 살짝 내린 후 귀를 확보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자, 귀를 눌러주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가이드가 잘려진 후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를 체크해서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양쪽 길이 체크가 다 끝이 났다면 얼굴 앞쪽으로 와서 앞부분에
길이를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각자 잘랐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 코너를 정리를 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잘려진 모발을 전체 백으로 뒤로 넘겨서 네이프 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네이프 부분에 정리가 끝이 나면 오른쪽 가르마를 타서 왼쪽으로 전체 머리를 넘기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왼쪽에 넘긴 상태에서 왼쪽에 튀어나와 있는 머리를 살짝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귀를 눌러서 파먹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이 끝났으면 이번에 왼쪽 가르마를 타서 전체 머리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라인 끝에 튀어나온 머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때도 귀를 눌러서 파먹을 수 있는 걸 확보를 하고 라인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 길이 설정이 끝이 나고 머리를 모두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모두 말리고 난 후 네이프 쪽에 디스커넥션을 넣어서 조금 더 쉽게 테스트 커트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다시 한번 섹션 분리시켜 주고요. 네이프의 모발을 위쪽으로 많이 들어올려서 레이어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때는 블록으로 잡고 전체를 한 번에 잘라주는 것이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전체를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위로 들어서 레이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 한 절반 정도 잘라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패스 커트를 할 때 마른 머리 상태에서 이렇게 내부에 디스커넥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커팅과 동시에 모발 끝 쪽의 질감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디스커넥션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커팅과 동시에 질감 처리가 가능하죠. 오른쪽과 마찬가지 왼쪽도 동일하게 바로 질감 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 쪽에 커팅과 질감이 끝이 나게 되고요. 자, 머리를 내리고 사이드 부분도 절반 정도에서 분리를 시킨 후 클립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위로 다 들어올려서 백과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때도 모발을 다시 한번 빗질을 해서 커팅과 동시에 끝부분에 실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팅의 깊이는 모질, 모량에 따라서 그리고 디자인하고자 하는 감성에 따라서 깊이감은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자, 왼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 부분에서 블루킹 나누고 사이드 부분을 탑으로 끌어올려서 레이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죠. 사이드 부분에 커트가 끝이 나고 윗부분의 머리를 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쪽에도 남겨졌던 모발의 중간 정도에서 섹션 분리시키고 왼쪽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와 마찬가지
탑으로 들어 올려서 중간 부분에 한 번에 더 디스커넥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두상이 둥그니까 라운드로 들어가면서 레이어를 넣고 있죠. 탑으로 들어서 중간 부분에 디스커넥션 한 번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자, 가운데 부분이 끝이 났고 전치머리를 다 내렸습니다. 네이프부터 커팅을 하면서 질감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디스커넥션 들어간 부분이나 위쪽에 남겨진 모발은 다시 한번 솜사게 섹션을 나눠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탑에 와서는 빠져있는 부분에 질감 처리를 다시 한번 넣어주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질감 처리의 가위 깊이는 모량이나 모질 그리고 디자인의 감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반대편도 다시 한번 질감이 부족한 부분이나 그리고 위쪽에 남겨졌던 모발의 끝부분의 질감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은 조금 전에 따로 질감 처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가볍게 딥포인팅으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부분이 보이시죠? 가위를 좀 깊이 넣어서 그 부분이 가볍게 표현되도록 꼼꼼하게 잘라줍니다. 자, 백 쪽에 와서도 질감 처리를 하고요. 그 위쪽에 맨 겉에 있던 부분은 아무래도 무거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솜선 빗을 통해서 그쪽에 가벼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영상 속에 보면은 제 가위 테크닉이 엄지를 쓰지 않고 약지 손가락을 가지고 가위를 개폐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화면에 보이는 포지션에서 포인팅 커트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썼을 때 가위의 밑날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엄지에 힘을 주고 약지 손가락을 쓰게 되면은 가위의 윗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을 잘라 먹을 수 있는, 베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도 딥포인팅을 통해서 질감 처리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끝부분에 질감 처리가 끝이 났다면은 네이프 디스커넥션이 끝나는 지점부터 클립으로 고정 후 네이프의 이너 레이어를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양감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가위가 위쪽에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그대로 아래로 차분하게 떨어지겠죠. 요즘 이런 기법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프나 미들 그리고 골든 포인트 부분에서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특정 방향성이 없이 아래나 위로 이너 레이어 혹은 이너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이너 레이어로 슬라이드 커트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때는 가위를 개폐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잘 해야 될 것이고 고객의 모발이 따갑지 않게끔 부드럽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위쪽에 와서는 조금 전과 반대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너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너 그라데이션을 넣어준 이유는 아래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너 레이어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겉부분에 짧게 잘려진 모발이 튀어나와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너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겉부분에 머리로 속에 짧아진 머리를 눌러줘서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겉에 이너 그라데이션이 끝이 났으면은 아랫부분은 반대로 이너 레이어를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볼륨감이 많이 필요 없고 방향성 또한도 따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백 쪽에서 진행한 것처럼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양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윗부분도 한 번 더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양 조절이 필요하겠죠. 자, 오른쪽에 끝이 났고요. 왼쪽도 이너 그라데이션을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사이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왼손에 잡은 패널은 가볍게 잡아서 텐션이 너무 가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른손의 가위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고객의 머리가 따갑지 않게 자연스럽게 밀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모발 속에서 가위가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너 그라데이션이 끝이 났고 아래쪽에 바로 연결해서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양감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너 레이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번 더 내려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질감에 이어서 양감 표현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앞머리를 조금 잘라볼 건데요. 고객분이 집에서 혼자 자르셨다고 합니다. 길이가 나쁘지 않고요. 자, 있던 길이에서 조금 다듬어 볼까 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소량을 조금만 잘라보고요. 괜찮은지 여쭤보고 있죠. 자, 가운데 잘려진 부분에 연결해서 사이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반대쪽도 사이드 부분과 가운데 잘려진 부분을 연결을 하고 있죠. 자, 부드럽게 연결이 됐다면 끝부분에 조금 부드럽게 포인팅 커트를 넣어줍니다. 자, 이로써 모든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기본적인 머릿결이 좋기 때문에 따로 드라이는 하지 않고 앞머리만 살짝 가볍게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가 끝이 나고 폴리시 오일을 통해서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손에 비빈 다음 두피 쪽보다는 모발 끝 쪽 위주로 사이사이에 발라주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게 되면은 폴리시 오일 또한도 약간 떡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가볍게 발라줍니다.
어느 한 곳이 뭉치지 않게끔 골고루 잘 발라주고요. 그리고 손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빗살이 간격이 좀 넓은 빗을 통해서 가볍게 빗어주게 되면 우리가 끝쪽의 질감과 안쪽이 가벼운 양감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가볍게 빗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타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화면에 테슬처럼 가닥가닥 갈라진 느낌 보이고 있죠. 오늘 스타일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우리 모델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